포근한 겨울 날씨에 비까지 내리면서 겨울 축제장이 울상입니다. 평창 송어축제는 이번 주말 개장을 포기하고 일주일 연기했습니다. 원주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조성으로 도시가 확대되면서 중학교 학군을 둘로 나누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통학 편의를 위해 모든 중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내년 총선의 예비 후보자 등록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도내 선관위가 파악하고 있는 총선 출마 예상자는 96명에 달합니다. 농촌 고령화로 부족한 일손을 외국인 근로자가 채우고 있습니다. 국내 외국인 계절 근로자 2명 가운데 1명은 강원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오늘 날씨가 겨울답지 않다고 많이들 느끼셨죠? 낮 기온이 영상 10도를 웃돌고 얼마 전에는 비까지 내리면서 추위가 오기를 고대하고 있는 겨울 축제장과 황태 덕장은 그야말로 울상입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이번 주말 개장을 예고한 평창 송어축제장. 얼음 위에 있어야 할 바람막이 텐트들이 한켠에 그대로 쌓여 있고 인공눈을 만드는 장비는 작동을 멈췄습니다. 겨울 축제장인데 눈 조각이나 얼음 조각 하나 찾아볼 수 없습니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얼음 낚시터 가장자리에는 이처럼 두께가 1cm도 안 되는 얇은 살얼음으로 덮여 있습니다. 한 번에 6,000명까지 수용하기 위해서는 20cm 이상의 얼음이 필요한데 최근 내린 비로 얼음이 제대로 얼지 않아 결국 개장을 일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안전 그물망도 깔아야 되고 천공이라고 그래서 이제 얼음 구멍도 뚫어야 되고 이 설치해야 될 일이 적어도 일주일 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주일을 연기해야 되는 거로. 이처럼 따뜻한 날씨가 달갑지 않기는 황태 덕장도 마찬가지. 겨울 시작과 동시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야 할 명태는 없고 빈 나무 기둥만 덩그러니 세워져 있습니다. 올해는 절기가 빨라 마음이 급한데 추위는커녕 영상의 낮 기온이 이어져 아예 건조 작업은 시작도 못했습니다. 지금 걸으면은 그 명태 살에 이제 물기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다 빠져버려요. 그 빠지면은 이제 노가리처럼 딱딱하게 되기 때문에 황태로서는 가치가 없는 거죠. 도내 스키장들도 날씨 탓에 슬로프 전체를 개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번 주에도 큰 추위가 없고 한두 차례 비까지 예보돼 있어 겨울다운 겨울을 학수고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조성으로 도시가 확대되면서 학생들의 통학 거리도 덩달아 멀어졌습니다. 기업도시로의 학생 쏠림 현상까지 빚어지면서 중학교 학군을 하나에서 둘로 나누고 모든 중학교를 남녀 공학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원주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가 조성됐지만 중학교는 여전히 도심에 머물러 있습니다. 더군다나 동지역이 하나의 학군으로 묶여 컴퓨터 추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근 학교로 배정되지 않을 경우 상당한 통학 불편을 겪게 됩니다. 내년 기업도시가 2만 명을 넘어 동으로 승격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외곽 쪽에 인구가 많아지고 있는데 학교가 배치가 그렇게 안 돼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극단적으로 따지면 혁신도시에서 성강중학교로 배정받는 애도 생길 수가 있고 기업도시 사는 애가 버들중학교 배정받을 수도 있거든요. 기업도시 내 필요 학급 수는 4년 뒤 45학급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기업도시만 놓고 보면 중학교를 크게 신설해야 합니다. 문제는 원주 전체 중학생 수가 10,000명 수준을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됐다는 데 있습니다. 특정 지역 수요가 있을 때마다 학교를 신설했다가는 기존 학교의 학급 수가 줄고 이렇게 되면 일부 중학교는 과목별 교사충원 등 학사 운영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중학교를 더 신설하기보단 원주 학군을 둘로 나누는 방안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기업도시를 인접한 단계동과 우산동, 서부순환도로 개통 이후에는 무실권 학교까지 같은 학군으로 묶는 등 중학교 학군을 동서로 나누는 겁니다. 모든 중학교의 남녀공학 전환도 동시에 추진됩니다. 올해 남녀공학으로 전환된 북원중학교는
추천 배정에 따른 민원도 줄고 학생들의 선호도도 높아졌습니다. 자연적 감소 현상이 있었는데 지역의 남학생들 흡수를 할 수가 있는 여건이 돼서 지금은 그 학급 증설 요인은 상당히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하지만 아직 6개 중학교가 남녀공학 전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통학 편의 등의 이유로 강릉은 사립까지 모든 중학교의 남녀공학 전환이 마무리됐다며 공립만이라도 남녀공학 전환을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기업도시 내 학생들의 통학을 고려해 고등학교까지 남녀공학 전환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내년 4월 15일에 실시될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 후보자 등록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원주와 영월 등 도내 7개 선관위는 내일 오전 9시부터 예비 후보자 등록을 받고 예비 후보자가 되면 선거사무소 설치와 명함 배부, 어깨띠 등 제한적인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고 1억 5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날 치러질 횡성 보궐선거는 선거 60일 전인 내년 2월 1일부터 예비 후보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도내 선관위가 파악하고 있는 총선 출마 예상자는 96명입니다. 박두희 횡성 부군수가 군수 권한 대행에 취임하면서 했던 불출마 약속을 뒤집고 내년 4월 15일에 치러질 횡성 군수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박 대행은 2년 남은 민선 7기 군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만간 사직하고 자유한국당에 입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뇌물죄로 군수가 중도 하차한 데 이어 권한 대행이던 부군수마저 중도 하차하는 상황을 두고 권한 대행직을 이용해서 사실상의 선거 운동을 해온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횡성군수 보궐선거 후보로 거론되는 입지자는 10여 명에 이릅니다. 도내 농촌 인구의 고령화로 농사를 지을 사람이 매년 줄고 있다는 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도내에는 13,000여 명이 넘는 외국인 근로자가 각종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형면 기자입니다. 고냉지 농사가 많은 홍천군은 매년 일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부터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가 도입된 이후 농촌에 도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90일 미만의 단기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늘기 시작하면서 2017년 80명에 불과했던 홍천 지역 계절 근로자는 지난해 312명, 올해는 354명으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농촌에 부족한 일손을 외국인 단기 근로자들이 일정 부분 채워준 것입니다. 홍천군 같은 경우는 일단 내면 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잔일의 일손이 많이 부족하니까 사람 구하려면 구할 수도 없고 하니까 일손 농작업 쪽에서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 거죠. 도내 전체로도 결혼 이민자를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2015년 11,516명에서 지난해는 13,775명으로 20% 가까이 증가한 것입니다. 지역별로는 원주시가 2,490명으로 가장 많고 춘천시 1,699명, 홍천군과 강릉시가 각각 1,250명가량입니다. 특히 계절 근로자의 경우 양구와 홍천, 인제, 철원 등 주로 농촌 지역에 집중돼 부족한 농촌 일손을 외국인들이 일정 부분 담당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활용 지원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향후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관련 통계 및 데이터의 확충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적으로 잠재 수요는 2만 2천 명인 반면 배정 인원은 3,600명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외국인 근로자가 늘면서 열악한 근로 환경과 인권 유리 문제, 그리고 이들이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 등은 점점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면입니다. 지난달 25일 영월군의회 의장직을 되찾은 윤길로 의원이 오늘 다시 의장직을 상실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윤 전 의장의 불신임 의결 취소 가처분이 부당하다는 영월군의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 13일 불신임 의결 취소 가처분을 다시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길로 의원은 의장직을 되찾은 지 22일 만에 다시 의장직을 박탈당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의장이 복직한 이후에도 소속 의원들과 불화를 일으켜 군의회와 지역사회에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중국 허베이성 동계올림픽 대표단이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평창군을 방문했습니다. 허베이성 개혁위원회 처장 등으로 구성된 이번 대표단은 개폐 회식장, 올림픽 플라자, 스키 점프대 등 주요 시설을 견학하고 올림픽 개최에 필요한 관광과 교통 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노하우를 평창군과 공유했습니다. 허베이성은 강원도의 9배에 달하는 면적으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설상 종목이 열리는 개최지입니다. 원주 문막 고등학교 학생들의 공동작품 문막에서 만나는 게르니카가 청와대에 전시됐습니다. 가로 368cm, 세로 122cm의 대형 작품으로 1학년과 3학년 학생 전원이 참여했으며 미술 시간에 배운 피카소의 게르니카에서 영감을 얻어 3.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에 대한 느낌을 입체파 형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작품은 3.1 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추진위원회의 우수 사업에 선정돼 청와대에 전시됐습니다. 원주 기업도시 내 초등학교 과밀로 수용되지 못하는 학생들의 분산 배치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됐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은 승하차 시 학생들의 안전과 공동주택별 통학시간, 거리 형평 등을 고려해 롯데 골드파크 1차와 반도 유보라 2차는 덩화초등학교로, 롯데 골드파크 2차는 무실초등학교로, 반도 유보라 1차는 문막초등학교로 분산 배치 기획을 확정했습니다. 내년 3월부터 해당 아파트에서 분산 배치 학교까지 통학 차량이 운행되며 오는 2021년 3월에는 가칭 기업 초2로 모두 수용됩니다. 내년 3월 통합 상지대가 출범하면서 상지대와 상지영서대의 동문회도 통합됩니다. 상지대 총동문회와 상지영서대 총동문회, 상지대 전신인 원주대학 총동문회는 오늘 저녁 대학 구성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통합 상지대 총동문회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상지대 총동문회는 1978년 창립돼 5만 명의 동문이, 상지영서대 총동문회는 1973년에 설립돼 3만 5천 명의 동문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횡성 종합복지타운 가칭 굿모닝 센터의 건립 대상지가 횡성읍 읍파리 LH아파트 인근으로 재선정됐습니다. 횡성군은 횡성군의회가 문화체육공원 인근 부지에 대해 접근성 등을 근거로 재검토 결정을 내림에 따라 오늘 입지선정위원회를 열어 6개 후보지 가운데 LH 인근 부지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횡성군은 문체부와 여가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86억 원을 들여 음악실과 노인 실내 체육시설, 육아 나눔터 등 문화센터와 가족센터가 결합된 다목적 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합니다. 지난 3년 동안 강원 도내 학생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원주 지역의 학생 수는 지난 2016년 4만 8,700여 명에서 올해 4만 5천여 명으로 7.4%인 3,600여 명이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평창군은 4,100여 명에서 3,400여 명으로 16.9%가, 영월군은 3,800여 명에서 3,200여 명으로 16.7%가 급감해 도시보다 농촌 지역의 감소폭이 더 컸습니다. 꿈의 오케스트라 평창 정기 연주회가 오늘 평창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렸습니다. 지역 인사와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연주회는 영화 아이언맨과 어벤져스의 주제가를 비롯해 모두 10곡으로 꾸며졌습니다. 꿈의 오케스트라는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만들어졌으며 전국 46곳 거점 기관을 통해 운영됩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